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숨통을 틔워주시는 산소 같은 선생님들, 오늘 중등교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마주보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아이들과 마음의 친구로 함께하고 싶은 중등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녹화 전부터 스튜디오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여인천하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직무 토크쇼는요. 정말 뻔한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순도 100% 현장의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등교사를 꿈꾸면서 도서관에서 혹은 집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실 정확한 용어는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와, 너무 복잡하죠. 이런 이름만 들어도요. 정말 피 튀길 것 같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느껴지는 그런 치열함이 느껴지는데요. 가장 최근에 임용 시험을 통과하신 우리 강 선생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후배분들도 많이 예비교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꿀팁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용시험은 크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각 전공별로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2차 시험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접이랑 실제로 수업을 하는 수업 실연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뭐 실험이나 실기 같은 게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준비하는 꿀팁을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가. 그쵸. 너무 광범위해서. 근데 나는 이게 제일 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었던 것 같다.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힘들었는데 뭐 극복한 스토리라든지.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교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특히 이제 사범대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미리부터 그 교육이나 교직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미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험보다는 사실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약간 미리 옛날부터 원래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면접에서 주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그 면접 준비 책에 나오는 모범 답안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직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쟁점들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나중에 면접 준비를 정말 따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왜 야무지다고 하셨는지 첫인상이 알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승님이신 박에스더 선생님이 준비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되게 힘들게 임용고사에 합격한 케이스예요. 저는 5번 시험을 봤습니다. 5번. 네, 5번 시험을 받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그냥 되게 항상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임용고사 공부를 따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가장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합격하던 당시에 너무 운이 좋게 TO가 조금 늘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볼 때 항상 한 자릿수로 뽑았어요. 저는 지리 전공이었는데 4명 뽑고 9명 뽑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누적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그 논문이나 내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출제 들어가신 분의 그거와 맞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는 임용고사에 합격을 못한 그 분들은 실력이 없다.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철부지 시절에. 근데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TO, 교원 양성 TO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그 해에 너무 운이 좋고 그 뭔가 합이 잘 맞고 나의 면접을 봤던 분들이 나랑 좀 코드가 잘 맞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잘 맞았을 때 네. 제가 합격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최지혜 선생님은 어떠세요? 에스더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운이나 뭐 TO나 또 내가 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특수교육학도 너무 범위가 많고. 근데 제가 임용을 볼 때는 그때 이제 정책 기조상 특수교육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어가지고 특수교사들을 전국에서 막 99명씩 뽑고 막 그 전에는 70명 뽑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기가 되게 어려운 때였는데 누구도 임용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 떨어지고 나니까 앞길이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사립학교 공고가 그때 났고 그때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과 유사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임용에서 사립학교 임용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공립이랑. 그래서 공립 임용 시험을 볼 때 똑같이 사립학교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지망을 공립으로 하고 2지망을 사립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1지망 사립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자기가 나눠서 지원할 수 있고요. 1차는 이제 임용이랑 똑같이 임용 당일날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교육청에서 내서 해당 학교로 보내줘요. 합격자를, 1차 합격자를.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뭐 2차,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3차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수업 시연은 이제 그 합격자들 안에서 보게 되고 3차는 이제 재단 이사장님 면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립교사가 선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요즘에는 되게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예전처럼 뭐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 투명해져서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지아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징업계 교사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디자인 공예예요. 워낙 희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에서만 5명을 뽑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은 올해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근데 지금 계속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저는 실질적인 공부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한 8개월 정도로. 그렇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5년 정도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기간제로 업무를 한 부분이라든가 교육봉사를 하면서 계속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던 부분들,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금부터 학원을 다녔으니까 내 공부 기간이 1년이어서 나는 빨리 붙을 것이다, 혹은 뭐 늦게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곡차곡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엔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시험 기간이 너무 짧다 혹은 너무 길다고 조급해하거나 혹은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좀 자신 있어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